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있는 나무들이 항상 이제 봄이 무르익는 시기에 되게 무자비하게 잘려지는 상황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되게 새들이 되게 힘들어 하겠죠. 이제 항상 새잎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곤충들이 몰려와야 될 시기에 아무래도 둥지는 고사하고 숨을 곳도 없고 먹이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많이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실 건데요. 근데 요즘 오늘 제가 주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평소에 또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아파트 나무의 무자비한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한번 좀 알려드리고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좀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나무를 많이 자를까요? 하는 그런 의구심과 또는 제보가 많이 있거든요. 왜 요즘 나무를 많이 자를까요? 네, 조경업자들의 농간, 네, 살림에 가니까 임업업자들의 행포, 도시에 오니까 조경업자의 농간이라는 또 그런 얘기가 있네요. 물론 이렇게 나무 자르는 모든 일들이 또 어느 산업에서의 또 일자리고 또는 일감이고 할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나무가 많이 자랐어요. 네, 우리가 한 10년, 15년 전에 비해서도 훨씬 산에도 나무가 많이 자랐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나무가 많이 자랐어요. 나무가 많이 자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숲속의 도시에 살고 있어서 그만큼 뭐 그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자연의 생동감도 느낄 수 있고 또는 여러 곤충과 새들이 날아와서 뭐 도시에 살고 있지만 여러 많은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감도도 높아졌지만 아무래도 도시에 있다 보니까 애초에 나무가 심었을 때의 어떤 그 이후의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건물과 전성과 또 여러 도시 시설물과 여러 가지 경합이 발생을 하면서 항상 나무만 애꿎게 먼저 희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오네요. 네. 네. 딱히 제가 뭐 이렇게 사진을 많이 준비한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아까 주로 우리가 봤던 아파트 나무에 대한 풍경인데요. 이게 메타스퀘어가 주로 건물 외벽에 있어서 보통 한 아파트 20년 정도만 지나도 한 8층 높이까지 자라고 30년 되면 한 12층까지 자라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키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요. 일단은 왜 이렇게 나무를 많이 자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과 진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나무와 이 도심 생태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나무는 저렇게 잘라도 죽지 않아. 또 새롭게 잎이 피어나고 가지가 또 소생하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자기 합리화를 해왔고 당연히 우리가 뭐 나무가 있으면 벌레가 생기고 새가 날아오지만 벌레가 생기고 새가 날아오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관심 있고 좋아하고 애정을 가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싫어하고 혐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장에 아파트에 나무가 좀 우거지고 좀 울창해지면 어떤 새로 인해서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네, 까치죠, 까치. 네, 까치가 몰려와서 이제 똥을 싸면 밑에 지나간 사람이 이제 똥을 맞기도 하고 대개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피해가 생기면 그걸 많이 걱정하게 되면 또 주기적으로 많이 잘라달라고 하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보면 아파트에는 까치라는 새 때문에 이 나무를 많이 자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파트에 날아오는 게 까치만 있는 게 아닌데 대개는 까치와 비둘기만 보이죠. 그래서 까치와 비둘기가 일단은 뭐 흔히 우리가 유해한 새라고 이미 일컬어지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나쁜 그 관점과 태도로 인해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저층 세대의 햇빛을 가린다,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 열매에 대한 뭐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서 숲이 좋아서 누릴 수 있는 유익함과 이 공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개인의 불편함과 또는 일부 문제거리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과잉하게 대응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무를 관리해야 되는데 2, 3년에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나무를 좀 이렇게 나무의 어떤 품격을 고려하고 좀 더 이제 모양을 내면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들어가야 될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런 일들을 많이 해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안 나와도 되면서 어쨌거나 우리 사회가 아파트만 별도의 이 생태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살림을 어떻게 대할 거냐, 우리 공원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대할 거냐, 가로수는 어떻게 대할 거냐에 대해서 하나의 비슷한 수준으로 아파트의 나무도 관리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그 산에 있는 나무는 산림청을 대고 또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뭔가 요청을 하고 촉구하고 있을 수 있고, 또는 공원에 있는 나무나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는 지자체 구청에다가 왜 이 모양이냐고 이제 따지거나 뭐 이렇게 뭔가 항의하거나 좀 바꿀 수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나무는 소위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거주하고자 하는 주민의 그 의견과 좀 여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한 6가지 생각해보세요. 6가지. 그러니까 아파트 나무의 무자비한 가지치기를 좀 줄이고 관행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가지치기를 한다, 전정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 때 나무를 어떤 나무를 자를 것이냐, 또는 어떤 나무의 어느 부분까지 자를 것이냐에 대한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관심과 주장이 필요해요. 그런 걸 얘기할 때 요즘 워낙 이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또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것을 걱정하거나 고려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사전에 한 달 전, 2주 전에 공지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벌레도 많이 끼고 또는 폭설피로 나무가 쓰러질 우려가 있어서 이제 아파트 전지 작업을 할 겁니다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좀 새롭게 바뀌어서 하고 있어요. 그때 의견을 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때 어떤 나무를 자를 것이냐, 어떤 나무를 어느 가지까지 자를 것이냐에 대해서 좀 여러 주민들이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대개는 아파트도 이제 2월, 3월 달에 이 전지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예산 배분이 늦어지고 또는 지자체한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5월 달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5월 달은 이미 이제 잎이 나고 이미 다 이제 왕성하게 활발한 시기고, 당장에 우리가 이 곤충과 새들도 많이 이제 이 애벌레를 잡기 위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잖아요. 적어도 이제 한창 물이 익은 4월달, 5월달에는 또 가지치기 공사를 하지 말게끔 그렇게 강한 의견을 주셔야 하는데, 이게 항상 의견 수렴을 하다 보면요, 전나무를 많이 잘라달라, 또는 전나무 때문에 내가 일부 피해가 있으니 좀 많이 쳐달라고 하는 분들은 강하게 많이 문제 제기를 해요. 근데 좀 저렇게 나무가 잘라서 아쉽고 또 새들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또는 되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되게 속으로만 삭혀요. 안타까워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지자체 행정과 똑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에 따라서 또 바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 몇 분이라도 이 가지치기 사업이 사전에 공지가 되었을 때 이 사업의 규모와 수준에 대해서 강하게 좀 문제 제기하면 관리사무소가 흠칫 놀라기도 하고, 뭔가 여기서 우리가 함부했다가는 또 크게 화를 당하겠다고 걱정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이제 소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상 이렇게 발주 공사가 나가고 일을 하다 보면 실제 관리사무소 직원이 일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것을 돈을 받아서 낙찰받은 업체가 일하는데, 되게 또 이제 관행이 또 최저가 입찰 방식을 하다 보니까 되게 영세하고 되게 좀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그런 업체가 와서 일을 하다 보면 뭐 하루 이틀 만에 후딱 해치워야 되니까 그냥 막 굵은 가지 막 잘라내고 하거든요. 그럴 때도 관리사무소에서 우리도 몰랐어요. 저렇게 자를 줄 몰랐어요.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이 발생이 되면 또 바로 또 전화를 들고 애초에 생각한 거와 뭘 많이 자른다라고 얘기하면 또 바로 그런 공사가 중단이 되거나 또 변경이 됐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꾸준히 사전에 의견을 내고 그 시행 과정에서 지켜보고 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 문제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제대로 한번 다뤄보고 좀 관행을 바꾸고 조금 더 울창한 숲에 있어서 나무가 나무답게 살고 새들이 잘 날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동대표에 출마해야 돼요. 동대표. 네. 동대표에 출마해서 그런 공약을 걸어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다 안건으로 다뤄지고 이 관리 방식이나 예산 투입이나 어떤 사전 검토나 그런 저희 관리 감독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개 주민인 거랑 더 크게 좀 활약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동대표에 출마하셔서 이것을 좀 이끌어가면 좋은데, 이게 제가 굳이 어떤 분의 어떤 활약을 듣고 나서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새를 보호하고자 나무를 덜 자른다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못 받을 것 같아요. 대개 사람들은 까치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받고 시끄럽고 조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주민들이 우리 새소리, 아파트 새소리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다양한 자연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좀 숨겨두고 우리 아파트가 좀 품격 있는 아파트로서 울창한 숲을 가져야지만 아파트 값이 올라가시거나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무 많이 자르면 아파트 값 떨어진다. 뭐 그런 식으로라도 좀 접근해서 좀 잘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그래도 이것을 좀 확장적으로 하려면 어쨌거나 이제 아무리 사유지고 사유지선에 할지라도 아파트에는 나무가 숲이고 도시를 또 일구고 있고 이 덕택에 뭐 공기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많은 도시 생태계에 대해서 좀 더 뭔가 무르익고 사람들도 아주 공원같이 이곳을 되게 좋아하는 곳으로 여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자체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공원 녹지가나 주택가나 다 서로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지자체나 정치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문제 제기하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다뤄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아마 제가 요즘 아파트 나무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우리가 늘 보는 나무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의 어떤 그냥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나무 이상으로 뭔가 정서적으로 되게 중요한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일단은 많은 것들을 품어주고 있는 그 아름다움의 어떤 중요한 대상이기도 하면서 사실 그곳에 오래 살았던 사람일수록 그 나무가 깃들어 있는 그곳에 대한 어떤 기억과 추억이 되게 남겨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장소 애착심이 깃든 애틋한 존재로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마 아파트 공동체에서 튀어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되게 중요한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이,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아파트 내 뭐 탐조 활동, 아파트 내 어떤 버드 피더를 또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새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충분하게 또 새로운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